핵심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민주당 비대위가 총사퇴했죠. 다행입니다. 정말. 아유, 씨. 이거는 태생부터가 이상한 태생이었잖아요. 정권을 내주는 상황이었어, 민주당이. 물론 당은 당규대로 했다고는 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가 잠깐 한 달 정도 당을 이끄는 건 가능했다고 봐. 임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끌어감으로써 생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대장에 앉히는 행위는 본인 예를 들어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가 자기의 분수에 맞는 언행을 했다면 도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출된 당대표 정도의 언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부 총질로 전락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하나만 기억하세요. 선거를 앞두면은 선거의 가장 핵심이 아까 보이셨죠. 서울과 경기도에서 투표장이 얼마나 안 나왔는지를. 그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게 문제야. 왜 집토끼는 투표장에 못 나오게 만들고 왜 산토끼 몇 마리 잡으려고 그래. 그건 미친 거예요. 정치 쥐뿔도 모르는 거지. 그거를 만약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조언해줬다면 박지원한테 조언해줬다면 큰일인 거죠. 지방선거 망해라. 지방선거 망해서 우리가 당권 잡을 거야의 숙주였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 어쨌건 지금 비대위가 총사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 우리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랬잖아요. 끌어내리면 조중동이 박지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박지원이 나중에는 진중권처럼 된다. 민주당에 하는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뭐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뭐 중앙위로 갔다나 뭐 여기까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건 간에 감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내려왔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윤호중도 뭐 잘했습니까? 이제 우리 비대위 출범할 때가 대선 지고 나서 출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맡을 때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었죠.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천둥 벌거숭이 말씀하셨는데 이 170명 정도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정말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계파 나눠먹기 말고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혁신적인 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는 비대위원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깊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뭔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들끼리 총질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를 계속 치고 내부 총질을 하고 정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어문 소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표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추동력을 좀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마당에 이렇게 지방선거를 좀 안 좋게 마무리하게 됐고 근데 그런 마당이지만 마무리는 어떻든 간에 총사퇴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새롭게 생각할 것인지를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전당대회 전까지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추어서 전당대회를 이끌어갈지 깊이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지금 비대위가 다 총사퇴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가거든요. 지금 그렇게 선언이 됐고, 저는 이 과정에서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도 긴급 이제 간담회를 다음 주 월요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선 패배 분석,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선 패배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이 비대위가 총사퇴는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그 잘못됐던 점이든 뭐 이번 선거를 이끌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뭐 토론 등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사퇴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일정 시간 가지고 뭐 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서 반성하자 하면서 본인들은 주체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게 도대체 뭐지 했던 게 있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과정을 확실하게 밟고 나서 저희가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지금 급선무 네. 과제입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당연히 선거에 졌으니까 비대위 총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이게 뭐 이제 와서
뭐 늦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아 비판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이 두 번째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은 결과 뭐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쇄신에 힘쓰고 견제론을 적게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3자가 말하듯이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본인 자체가 선거를 이끌었으면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자아 비판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왜 자기들이 선거를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해서 곱씹어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지원 얘기는 이따 다시 합시다. 선거 끝나고 패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대위 저 어제 많이 패가지고.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당원 당규대로 윤호중이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당 대표는 물러나고 책임지고 당원 당규대로 뭐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까지 치르게 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혁신 비대위 또는 비상 비대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당은 당규지만 그거를 그대로 안 지킨다고 그래서 화낼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비중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아예 선대위를 꾸리는 거지. 지선이 얼마 안 남 코앞에 와 있었잖아요. 뭐 선대위를 꾸려서 뭐 예를 들면 뭐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들 또 대선 때 막 한참 막 3위 했던 사람이 추미애 대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대위의 포진에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총지휘했다면 이 정도 결과가 나왔을까요? 근데 거기다가 까면 안 되는 사람을 공동 비대위원장이라고 앉혀놓는 바람에 그 메시지가 이제 혼선이 자꾸 있었던 거고 또 그 박지원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비대위가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이 조만간 의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은 박홍근이에요. 선출 권력이잖아요. 원내대표는. 그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그 중지 여러 사람들의 뜻을 당무위 중앙에 거치면서 이제 실제로 8월 달 전당대회를 끌어갈 지도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한 2, 3주 안에 대충 결정이 날 것 같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8월 달 전당대회를 이제 토스를 하는 건데 이것도 경험이죠. 뭐 그랬더라면 if가 필요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거용으로는 이준석이 박지원보다 한 200배 나왔다고 생각해요. 선거용으로는. 인간적으로 싫은 건 싫은 거고 선거용으로는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혁신의 의미 같은 거를. 근데 어설프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에 이렇게 이제 뛰어들어갖고 메시지를 지배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사리파 나는 건데. 자.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죠. 이번 지방선거는, 오세훈, 김동연이 대선 주자로 우뚝 선 거예요. 오세훈은 그렇죠. 오세훈 입장에서 지금 오선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대선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오세훈 대선 주자가 되는 거고 김동연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재명 혼자 뛰는 것보다 김동연 같이 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축이 생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낙연, 이재명처럼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막 똥파리들 막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김동연도 대선 주자 반열에 확실히 올라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오세훈은 당연히 뭐 지난 보궐에서도 이겼고 이번에도 본선거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엄밀히 따지면 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오세훈은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희 쪽에서도 이재명 의원 있겠지만 또 계속해서 막 약간의 파트너 형식으로 뭐 김동연이든 딱 일부 후보들이 좀 나온다는 것은 항상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은 뭐 그렇다고 치고 김동연 후보 이제 경기지사 당수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더 임팩트 있고 머릿속에 남는 게 이번에 질 것 같다가 막판에 2% 남겨놓고 이겨가지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뭔가 이게 뭔가 반전을 해서 이겨내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것도 약간 기쁨을 준 게 있어서 사실은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갔으면서 거기다 플러스해서 저 사람 뭐 이길 수 있나 이런 느낌을 줘가지고 그나마 우리 당에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게 저가
혼자 착각하는 거고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약간 김동연 후보 같은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인터뷰 발언했을 때 물론 뭐 김포공항 발언이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조금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좀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오해가 안 생기게끔 좀 다듬어서 말을 하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그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언론이 질문을 하죠. 김포공항 이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경기도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조율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론 쪽에 답을 하거든요. 그것만 쏙 뽑아와서 이제 갈아치기 용어로 써먹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동연 후보의 어떤 그 정치력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수도 없이 많은 이간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은 아 저것도 이간질 언론이네. 그럼 그렇게 답 안 하면 어떻게 답합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책임론. 와, 이 사람들 정말 이거 정확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선거 개표 덜 끝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이 총을 쏘는 거 보면서 이 원리는 딱 정확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선에서 진 이낙연 계가 대선에서 진 가장 큰 요인은 나는 내부 총질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똥파리들의 대장동, 똥파리들의 뭐 변호사비 되나 다 그 똥파리 이슈였잖아요. 그 이슈를 갖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고전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어디 인천 같은 지역에 홍영표 의원이 선거운동하는 걸 난 본 적이 없거든요. 유튜브 방송으로라도. 간단히 말해서 대선은 그런 대장동 같은 그쪽이 꺼내든 이슈 때문에 진 측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대장동 이슈가 없었다면 이재명 당선 안 됐겠어요? 근데 그 대장동 이슈를 먼저 끌고 온 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낙연 개였단 말이에요. 대장동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선 과정에 흔쾌히 더 왔냐? 이것도 아닌데. 지방선거 때 실제로 열심히 안 한 게 보여. 안 보였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도와. 지방선거가 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이재명 책임이야. 돌려치고 맺히고 말하지만 이게 다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요 SNS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일제히 저 총 겨누는 거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이 진보 매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푸나님이 지방선거 끝나고 제 책임입니다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예. 저도 오늘 지금 페이북에 몇 번 글을 썼다가 지우고 했는데 뭐가 가장 적합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지운 걸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쓰신 글을 보면서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책임 있는 모든 특히나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이 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해야 될 얘기는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부족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보다 그것보다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 책임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더 큰 것 같아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란 말을 제가 쓰다가 지웠습니다. 사실. 아니 있잖아 무슨 동시에 준비 다 해놓고 동시에 엔터키 누르듯이 아니 선거가 투표도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뭐 투표를 해서 뭐 이기든 지든 그건 평가는 나중에 얘기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열심히 뛰었고 본인들이 정말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여기서 졌으면 이 이후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해야지 바로 그냥 내부 총질로 본인들은 잘했는데 당신 때문에 졌다고? 아 진짜. 막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모든 지방선거 자체가 민주당이 유리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졌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부터 불리했던 선거를 계속해서 싸우려고 이겨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선거를 이끌려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고 뒤에서 계속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어차피 뭐 안 됐고 자기들은 양세 떡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기면 이긴 대로 좋고 지면 진 대로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졌으니까 너 때문이야. 이것은 정말로 진짜로
꼴불견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심이나 민심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들이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너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그제 제가 입당시킨 당원을 만나서 자 당원이시죠 그랬더니 저 작년 10월달에 탈당했어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낙연이 저기 이재명 후보 되는 거 보고 후보 됐는데 안 도와주는 거 보고 짜증나서 탈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다시 이제 복당 신청을 해보니까 1년이 걸려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아니 정말로 뛰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기다렸다니 총질하는 것이 너무 잘못이고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할 때 느낀 건데 사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후보들은 사무실을 열고 정말 뭐 또 열심히 해보려고 주라고 뛰는데 의원님들이 잘 안 떠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게 한 번 당원들한테 2번 배신 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은 분석을 들어가 보면 소위 똥파리를 등에 업고 정치했던 분들 이분들은 대선에 이낙연이 뛰었으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이 뛰어서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당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어도 이재명은 이재명 혼자로서 대선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대선 지면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본인들한테. 근데 우리가 후보가 안 됐으니까 저거 하는 신용만 하고 기억하시겠지만 박광원이 홍보단장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 거의 안 번도. 썼잖아요. 김은혜 열심히 쓰다가 결국 경기도 공천 받은 거 아니야. 그 정도 했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도 열심히 안 했고 지방선거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대표적인 그 똥파리 국회의원들 언론상에 나타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었다고. 도움이 안 됐다는 소리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지금 대선 그러니까 지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번에 송영길 당대표 뽑힐 때 나왔던 후보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송영길 말고? 홍영표 의원씨. 그렇죠? 홍영표 의원식 이렇게 나왔었죠? 홍영표 100% 당대표 경선 나옵니다. 왜? 이번 경선 하는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8월달 전당대회가. 그 8월달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안 나오게 돼도 이재명과 이낙연의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홍영표가 이낙연의 대리인인 거잖아요. 대리인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나와갖고 이번 지방선거 졌다라고 미리 지금 선수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일제 청구 겨눴던 아까 보였던 이분들 말고도 뭐 박용진이나 김혜영이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 첫 번째, 졌으면 니들 때문에 졌다가 첫 번째야. 진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 하면 안 되고 이재명 안 나왔으면 더 졌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분석을 보여드렸잖아. 이재명이 나와서 이번 지방선거를 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인 거예요. 만약 이재명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이런 지도부, 박지원, 윤호중 이 사람들이 비대위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비대위가 송영길 막 컷오프 시켜버리고 이 상황으로 졌다면 어떻게 졌겠냐고. 경기도 난 100% 졌다고 봐요. 어떤 경우는 제주도 졌을 가능성이 높아. 광주, 전남, 전북 제외하면 완전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이재명 나왔으니까 이나마 된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때문에 졌다 같은 개소리 하고 있으니까 무슨 방송에 논평을 나가거나 SNS를 쓰거나 그냥 이자들은 당권이나 권력 투쟁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한 번쯤 미안해야죠. 대장동이나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런 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재명 상처 엄청 냈던 거에 대한 미안함 아직까지도 표현 안 하고 있잖아. 그 이제 정치 고관층들 뭐 이렇게 전주에서 얘기 들어보면 막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 깨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재명 후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낙연 애들 잘못해갖고 지금 이렇게 수박들 준동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홍영표 같은 애들이 당대표 나와가지고 붙게 되면 이재명 후보랑 붙게 되면 잘못하면 분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들을 하시던데 진짜 이렇게 그런 것까지 극한 대립을 가는 것은 좀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자기 책임이거든요. 아까 그 홍영표 아까 페이스북에 당원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본인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말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당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을 어떻게 혁신하기를 바라는지 기득권을 내려놓고 쳐다봐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딱 떨어지자마자 당권 경쟁하듯이 이렇게 뛰어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뜻 있는 당원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솔직히 이번에 뭐 홍영표든 뭐 이낙연이든 뭐든 제가 선거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 선거 자체가 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희 지역구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가 이게 선거하고 있는 거 맞나? 특히 저쪽하고 비교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선거 운동 자체가 상당히 무기력하게 느껴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 선거뿐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대선에서도 뭔가 몇몇 지역구는 뭐지? 저기서 이런 현수막 걸고 저쪽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우리도 뭔가를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손 놓고 있는 경우를 중간중간 봤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집에 가면서도 말한 게 참 이번에 우리 쪽 보면 좀 애매한 것을 몇 번 보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누구한테 잘했네 못했네 말하는 자, 것은 의미가 없다. 봐봐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이 나와서 경기도로 된 거야.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죠. 간단한 거고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비대위였다고 봐요. 물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니까 이재명 책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결국 졌으니까. 근데 질 선거를 이재명 나와서 경기도로 건진 거야.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했나 한번 봅시다. 박지원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대선 막판에 뭐 이재명 뭐 돕기도 했으니까. 박지원 비서실장이 똥파리 개인 건 누구나 알잖아요. 이름 거명 안 할게요. 자, 배재정. 대표적인 이낙연 최측근이잖아요. 이소영. 조국 장관 비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조홍천. 물론 이 양반이 맞는 말 할 때도 가끔씩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태세 전환이 빠른 사람이야. 이재명 중요할 때는 이재명 뭐 감싸는 말도 하긴 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내부 총질을 많이 해. 체입에. 주로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대위에서 뭐 좋은 메시지를 냈나. 비대위가 뭐 신박하게 끌어가길 했나. 좀 쉽게 표현하면 모질이들 모여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사이에 선거 질 것 같으니 이제 사람이 없다. 이재명 당신 나오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대위에서 당신이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아주세요. 그 이재명 위원장이 직접 나한테 한 얘기죠. 전화 통화로 우리 방송을 할 때. 이런 상태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 봐. 이번 선거는 질 거야. 질 거니까 출구조사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이재명 기다려. 책임이라고 막 프레임화 시켜야지. 그래서 절대 8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 경선에 못 나오게 해야지. 그 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선거를 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프레임화 시키기 나름인데 선거를 진 원인은 아까도 보여줬죠. 재보궐선거 때 서울 부산 졌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때 민주당 지도부가 똥볼 차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흐름으로 오는 거면 여기서 이재명 책임이 어디 있냐고요. 경기도지사 이긴 건 당연히 이재명의 공이 제일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민주당 3선, 4선 그 뭐 다선 의원들 다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게 참 이게 우리 선거를 우리 선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패배했으니까 아픔이 있을 텐데 좀 단돌이 하면서 부족하지만 잘하자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서 안타깝고 비대위 관련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부각시켜가지고 아니 한동훈 자녀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더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김인철 교육부 부총리 그 문제도 더 부각시키고 김건희 문제도 더 부각시키고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좀 크게 전화부가 할 수 있는데 그거 제대로 못하고 또 뭐 당에서 기득권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안 싸우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지니까 특정한 사람이 당권을 못 잡도록 공격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 이게 그 수가 뻔히 보이니까 더 짜증나고 답답하는 거예요. 나는 인격이라고 생각해. 인격.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물론 그렇죠. 이제 개딸들이 불리는 측면도 있죠. 이 점 나오라고. 근데 본인은 상당히 숙고가 많았던 사람인 거 맞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거가 끝났단 말이에요.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을 지은 자들이 이재명 책임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선거 진짜 힘들게 잘 끌어오셨다. 수고하셨단 말 한마디가 없는 것들. 그게 같은 편입니까? 선거를 지건 이기건 막 힘들게 끌려 나와서 막 용을 쓰고 막 하루에 몇 시간 자고 뭔가를 끌어왔던 사람에 대한 A가 그게 맞습니까? 결국 이번 선거는 뭐 이재명 뭐 선대위원장이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없었다고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만 그 책임이 10 정도 된다면 똥볼 차버린 비대위 그으로 올라가서 부동산 민심이나 보궐선거부터 아주 내리막길 걷게 만들었던 그 요소의 주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고. 그 과정으로 보면 선거에 한마디 고생했다 말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나서면 안 된다 같은 밑자락 엄청 깔면서 뭐 민주당 쇄신을 했네 안 했네. 쇄신을 방해한 사람이 누군데.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정말 비열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게 아까 말했듯이 선거 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아니 정치 저간여층도 쟤네 또 싸워? 쟤네 또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거야?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결국에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누가 어떤 지시를 해서 어떤 행동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똑바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짜증나는 게 이준석이 혁신위 끓인다고 해버리니까 더 비교되는 거예요. 이겼는데도. 네, 더 어. 짜증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는 근데 지금 뭐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거도 없고요. 뭐 보수 언론들이 실컷 쓰든지 말든지 당 지지율 걱정하지 말고 갈 때까지 가보고 여기에서 정말 털고 민심이 털고. 어디까지 누구에게 지지를 할 것인지를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요.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지금 70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예, 그래서 그 우리 당원들에게 저희는 결국 이런 정당 없거든요. 그 민심에 맡겨야 되고요. 계속 한번 할 수 있는 권한 다 누려보시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분당하자. 요거 선동이니까 자제들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당원들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우린 똘똘 말도 안 되는 뭉쳐야죠. 거고. 잘 꾸려가는 과정일 텐데 그래서 이제 8월달 전당대회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6월달이니까 2달밖에 안 시간도 남아서 없어요. 네. 그러니까 8월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지도부가 지금 의총 등 뭐 당무위 중앙위 거쳐서 이제 꾸려질 텐데 그 작업을 지방선거 전에 대선 끝나고 났을 때 바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게 아니라 지방선거용 지도부를 꾸렸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에 그 지방선거를 선방하고 8월달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서 새 지도부 뽑아주고 퇴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욕심 없는 사람들. 근데 지금 비대위는 사실상 이낙연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박지원 포함해가지고 박지원의 대표적인 메시지는 실제로는 이낙연계의 메시지에 가까웠던 것인데 진짜로 혁신 없어가지고 망했던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혁신 뭐 주장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은 내부 분란을 결국 원팀으로 갖고 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그들이 주장했던 이재명 비리, 뭐 대장동 같은 것들이 결국 이재명을 상체기를 엄청 내가지고 24만 표 차이로 지게 만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랄까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고 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거. 결국 전당대회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게 권력투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건 좀 그렇다 보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잠깐만 더 해보시고 가실까요? 이재명 의원이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의견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당이 정말 이번 선거 때 보셨지만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지금 이제 의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의 그 표심을 다 사로잡았던 민주당의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던 그런 인물을 배제하고 지금 민주당의 이 분란들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이고요. 저는 당대표로 직접 등판을 하시게 되면 입을 상처가 엄청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을 전체를 다 교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소수파거든요. 그 비주류였던 거고 인정받지 못하는 당내의 그 기득권들이 공고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본인이 결국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경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살아온 결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면 본인 의지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심점이 돼야 될 부분이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저-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총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아마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의 전면으로 다시 복귀한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전당대회에서 발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에 나가서 뭐 뛸 거라고 예정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남영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출혈도 너무 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벌써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똥파리들이 준동해가지고 조직적인 반대도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와 정말 각을 세우면서 할 얘기는 하고 거대 야당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1600만 표 이상 받으신 분이 전면에 나서야 되고 출혈은 어쩔 수 없지만 나서서 이끌어야 된다라는 표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좋은 분들 많이 있겠지만 집토끼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투표 폭이 투표를 안 하게 된 것이 집토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이 떠난 부분들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투표 포기로 표현해 줬기 때문에 그 집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당대표가 전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전 이재명 의원이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 말고도 다른 사람이 더 있다라면 정말 집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전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앞서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이렇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고 8월 전당대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굴러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전당대회 당대표로 뽑히는 분이 그 다음 총선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당에서 지금 현재 힘이 뭐 이렇게 주류가 아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당대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도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대선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쌓이기 때문에 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치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굉장히 많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일장일단 있거든. 장점만 들으면 나가기 싫을 거고 장점만 들으면 한번 나가볼까 생각이 들 거고 원래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파가 생겨요. 그 대선 때문에. 그게 이제 1라운드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이 주류임을 선포했던 바로 그 선출이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명분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혁신,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이 차라리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지방선거를 졌으니 이재명의 파괴력은 떨어졌어.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등판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 아니었으면 경기도 못 가져왔다. 이재명의 대선 때 파워가 아직도 전 남아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경선 나오는 것은 명분상으로 저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직접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번 전당대회는
개혁파와 비개혁파가 서로 이렇게 합을 겨루는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낙연, 이재명 대리전일 수도 있고, 이재명 의원이 직접 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개혁파 당대표를 뽑고, 그게 누구든 간에, 그걸 받쳐줄 개혁파 최고위원들이 포진해야만 그나마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현역만 최고위원 가란 법 없으니까, 봉도사든, 뭐 최민희든,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회 포진한다면 지금 비대위만큼 못하겠어요? 훨씬 잘하죠. 생각만 해도 기분. 갑자기 진짜 좋아지네. 비대위 박지현, 배재정, 이서영, 조홍천, 최이배. 아, 나 여기다가 또 경씨 한 분 계시잖아요. 나 그분은 그나마 그 중에 개혁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를 끌어왔으니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민주당은 지금부터 8월달 전당대회에 민주당이 어떤 진영을 갖추느냐, 그 진영이 갖춰져서 윤석열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윤석열 잘하면 협치해 주세요. 잘하면. 못하면 그걸 못하게 막는 힘을 갖추시라는 거지. 잘하건 못하건 반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중동의 프레임, 정권 초부터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한다. 그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못하는 건 막아야죠. 잘하는 게 있으면 도와야 되고요. 그 지도부를 8월 달에 꼭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인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